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쉽게 풀어주시는, 살면서 억울한 상황들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런 상황들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는 요령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는 김구 변호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죠? 아니 뭐 휴일인데. 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채권 양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채권 양도란 뭐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채권 양도라는 것은 채권을 이제 양도받는 겁니다. 이게 뭐 동어 반복인 것 같은데 말씀을 조금 편하게 오늘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 돈 받을 게 있어요. 네. 근데 사회자님이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있는 거라도 좀 줘라. 뭐 네. 그러면 사회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홍길동이한테 돈 받을 게 있다. 네. 채권이 있다. 100만 원 있는데 그 채권을 가져가면 어떠겠니? 네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금으로 받으면 더 좋지만 그거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홍길동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저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게 채권 양도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주고받은 무슨 차용증 정도를 뭐 얘기하는 그런 건가요? 차용증들,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뭐 기업끼리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는 이제 서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용증 정도 있으면 그 네. 차용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수해서 이제 채권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 차용증이라는 게 법률적으로도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까? 인정을 받고?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사회자님께서 홍길동한테 갖고 있는 차용증을 받고 써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네네. 내가 언제 홍길동이한테 얼마를 빌려줬고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로 차용증이 있는데 이 권리를 너한테 다 넘겨줄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자님하고 저 사이에는 뭘 써야 되냐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네. 양도 양수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홍길동도 그렇죠. 홍길동, 야 길동아,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거 100만 원 있잖아. 그거 우리 김구 변호사한테 넘겼으니까 그 사람이 너의 채권자야. 네. 이렇게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네.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지요, 생각보다. 기업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중에는 이제 이런 채권 말고 이미 이제 증권화된 채권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은 그냥 그 증권을 줌으로써 채권이 양도되는 거죠, 간단하게.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쉽게 네. 이해를 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네. 대항 요건이다 이런 말이 예.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홍길동이 지금 이제 우리가 네. 돈 받을 사람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한테는 이제 얘기해 주면 되죠. 길동아, 이거 넘겼어. 이렇게 네.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길동이 말고 길동이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우리 사회자님이 저한테만 넘긴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도 넘겼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런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채권은 원래는 둘 채권자 채무자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라. 그래야 채권이 넘어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대항요건이라 하는데, 대항요건은 이제 대항요건이 왜 갖춰줘야 되냐, 이 말은 대항요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홍길동이가 돈을 갚으면 그만이잖아요. 네. 대항요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채무자가 우리 사회자님한테 돈을 100만 원 갚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항요건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홍길동이가 우리 사회자님한테 돈을 갚으면 네. 저한테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스를 해야 된다. 이 그렇죠. 뜻이네요. 결국에는. 정확히 토스를 해야. 네. 이게 대항요건이 없다면 그냥
뭐 채무자가 홍길동이가 우리 사회자님한테 갚아도 되는데 대항력권을 우리 술사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한테 갚아야 되지. 우리 사회자님한테 갚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다시 갚아야 됩니다. 네. 예. 중간에 꿀꺽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회자님은 나중에 이제 홍길동이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건 네. 이제 그때 문제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아주 명시를 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는 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제 됩니까? 대항력권의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홍길동이한테 네. 야 채권 넘겼어. 나 김구 변호사한테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채권을 넘겼다.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혹은 홍길동이가 너 그 저기 100만 원 넘긴 거 내가 알고 있어. 넘겨도 돼.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누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홍길동이한테. 제가 홍길동이 막 찾아가가지고 나 한윤구 저기 사회자님한테 100만 원 내가 양수 받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자님이 가서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는 거 100만 원 김구 변호사한테 넘겼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상식이죠. 네. 네. 상식입니다. 네. 그럼 아무나 가서 뭐 내가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번거로우니까 제가 사회자님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네. 그 위임장의 그 내용을 즉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위임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다시 위임장을 써 주셔야 되겠죠. 네. 이런 경우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홍길동이한테는 정확히 해라. 어떻게? 홍길동이한테는 구두로 하든 뭐든 하든 좋지만 일단 가장 좋은 건 내용 증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나중을 위해서. 그 통지는 누가 해야 된다? 사회자님이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러나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제가 위임 받아서 제가 통지할 수 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웬만하면 내용 증명으로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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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를 그냥 뭐 이렇게 해서는 구두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우리 사회자님, 저 홍길동 외에 제3자가 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꼭 하셔야 대부분 사람들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런 채권 양도를 할 때는 채무자에게 꼭 우리가 고지를 해줘야 되네요. 해야죠. 예, 네, 이렇게 해야죠. 해서 예. 제 김구 변호사한테 내가 채권을 넘겼으니 너는 예. 나한테 갚지 말고 그렇죠. 김구 변호사한테 갚아라. 그렇죠. 네. 그 내용 증명으로 무슨 하셔라. 그러면 채무자에게 제가 네. 뭐 승인을 받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예, 없는 거죠. 채무자가 알아서 승낙을 해주면 네, 그걸로 네. 끝나지만 네, 네. 뭐 굳이 뭐 그렇게 승낙을 받을 이유가 없고요. 나는 그냥 통지만 하면 됩니다. 네, 네, 내용 알겠습니다. 증명으로. 오케이다 노다는 관계가 없는 없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대항해야 합니까? 방금 그거죠. 두 가지. 네, 그냥 그런 방법으로. 우리 저하고 사회자님 사이에서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자님이 홍길동이한테 채권 넘겼어라고 내용 증명 보내면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걸 갖고 그 이중으로 무슨 넘기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발생합니까? 많죠. 우리 사회자님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넘길 또 수도 똑같이. 예, 그렇게 넘겼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변호사님한테만 채권 양도를 해준 게 아니라 예. 또 다른 사람에게도 채권 양도를 해놓고는 가만히 예. 있는 거죠. 제가? 그렇죠.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네.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걸 숨기고 저한테 다시 넘겼을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그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80만 원은 그 사람한테 넘기고 저한테 20만 원 넘겼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또 80만 원 넘겼는데 40만 원이 있다고 넘겼을 수도 그러네요.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홍길동이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증명이 이게 날라와야 돼요. 확정 일자가 있는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네. 그러면은 내용 증명의 날짜가 하나는 1월 1일이고 하나는 1월 5일이에요. 어떤 게 먼저 우선권을 가질 것 같아요. 1월 1일자로 내용 증명 하나 날라왔고 네. 하나는 1월 5일자로 날라왔어요. 그럼 뭐 빠른 게 그렇죠.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저한테 같은 날 왔습니다. 홍길동한테 같은 날 간 거죠. 홍길동한테. 네, 1월 1일자가 같이. 1월 1일자, 1월 5일자가 2월 1일 날 같이 도달을 했어요. 네. 그럼 누가 우선이냐? 먼저 알 받은 수가 사람 없죠. 아닙니까 그런 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길동이가 받은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네. 써 있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선우를 따져주시면 되고요. 네, 네. 같은 날 도달할 때가 있어요. 같은 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둘 다
대항력이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홍길동이가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같은 날 도달했기 때문에 홍길동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둘 사이에서 이제 알아서 나눠 가져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요. 네. 그랬을 때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뭘 하라? 공탁해서 빠져라. 네. 알겠습니다. 아,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 서로 채권자가 이제 시시비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나는 돈을 갚고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 법원에 공탁을 해버리세요. 네. 공탁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법무사님 찾아가셔가지고 공탁 수수료 10만 원 정도 주시면 공탁 해드려요. 네. 딱 공탁하고 빠지십시오. 네. 그럼 아주 편안해집니다. 홍길동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쉬운 것 같지만 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면 실제 많아요. 실제 일어나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네요. 그래서 돈을 지금부터는 홍길동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홍길동은 돈을 2번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돈을 갚았는데 또 갚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채권이 양도가 됐는데 너는 왜 저기 사회자님한테 갚았어. 나한테 갚아야지 하고 제가 소송 걸 수도 있는 거죠. 아,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복잡하니까 약간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공탁하고 빠지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뭐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몇 가지 오늘 이제 사례로 들어주시죠.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한번 이제 만약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빌려주기는 그랬고 뭐 담보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다른 재산은 없고 자기가 집 전세 보증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담보를 받고 내가 이 돈을 빌려줄까 이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죠. 그렇겠죠. 돈을 빌려줘야만 되는 경우가 네,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이때 이제 채권 양도를 받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받냐면 여기서는 쟁점이 하나는 있어요. 채권 이게 뭐 우리 강학상으로 즉 공부하는 뭐 고시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네.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세 보증금을 내가 반환을 받으려면 전세 계약이 끝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잖아요. 네. 내가 전세금이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집주인한테 나올 때 1,000만 원을 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이죠. 네. 근데 지금 전세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럼 네. 채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장래에 확실하게는 있는 거죠. 그렇죠.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러네. 이런 것도 채권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쟁점이에요. 그 실제로 돈은 없지만 나중에 계약 언젠가는 기간이 끝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을 한다. 그래서 그것 전세 보증금 양도 채권 장래 채권이죠. 네.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발생할 채권이잖아요. 네. 이것도 특정될 수 있으면 채권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쟁점인데 이제 알고만 계시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제가 저한테 이제 돈을 꿔주려고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지금 전세 보증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1,000만 원짜리.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집주인한테 내가 받을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누구누구에게 양도한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네. 그다음에 집주인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아, 이 전세 보증금은 내 전세가 끝났을 때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누구한테 넘겼으니까 그분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그걸 받고 그래서 그 통지까지 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시면 그나마 괜찮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쟁점은 뭐냐면 채권 양도를 통해서 담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이런 경우에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야 이걸 그렇죠? 받을 수가 있는 있죠. 거네요. 이 전세권 보증이라든가 어떤 전세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네네. 그 계약을 그렇죠. 종료시켜줘야 되는군요. 저는 그 채권이 있다고 해서 전세를 종료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할 수 있겠네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담보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요. 네. 웬만하면은 이제 가진 게 없고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가진 게 없고 전세 보증금 달랑 있는데 그거라도 담보를 해서 이제 돈을 융통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점이 많아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아까도 이제 그 홍길동이가 예, 그런 상황. 이쪽 저쪽에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뭐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사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상당 많습니다. 굉장히. 예, 우리 실생활에 많은 일이군요. 많죠.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네. 자신의 이제 아파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있어요. 네. 이제 이번 8월달에 임대 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8천만 원을 양도받았다는 내용 증명이 왔고, 두 번째는 1억 원을 양도받았다는 내용 증명이 왔어요. 네. 내가 지금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이제 그 반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딱 보니까 당신 임차인이 나중에 8월 달에 임대가 끝났을 때 당신으로 받을 임차 보증금의 중에서 얼마를 나한테 양도했으니 네. 그 임차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라라는 내용 증명이 딱 날라오는 겁니다. 네.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A 회사한테는 8천만 원을 자기들이 양도받았으니까 그 8천만 원을 자기들한테 달라라는 내용 증명이 한 번 왔고, 네. 두 번째는 1억 원을 자기들이 양도받았으니까 자기들한테 달라.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네.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고민이 들잖아요. 1억 5천밖에 없는데. 그렇죠. 1억 8천이 이제 날라왔으니.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언제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받은 날짜 우선입니다. 아, 받은 날짜 아까 우선. 거기에 쓰여 있는 네, 날짜가 중요치 않고요. 받은 내가 날짜. 받은 날짜,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우선으로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8천만 원짜리 받았죠? 그 다음에 1억 받았잖아요. 네. 그럼 앞에 8천만 원 주고 나머지 1억 다 줄 필요가 없겠죠? 나머지 남은 것은 이제 B 회사한테 주면 됩니다. 네. 이게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3천만 원이 초과되는 상황인데 그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내용 증명 받은 순서대로 주시면 됩니다. 네. 8천 주고 나머지 주고 이렇게 하시면 모자르는 되는 거죠. 부분은 그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들이. 예,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 증명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는 다 사인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남아 있어요. 네네, 그게 증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집에 뭐 내용 증명 날라오면 이걸 이제 수령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걸 그냥 수령하는 즉시 그걸 봤다고 그냥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보셔야 돼요. 항상 내용 증명 같은 게 오면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수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으면 수정으로 보는 거죠. 딱 봐서 자기가 아니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저 도달한 A 회사한테 8천만 원 주고요. 남은 7천만 원을 이제 B한테 주면 끝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같은 날에 와버렸다. 근데 네네.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그러면은 같은 날짜 왔으니까 이때는 임대인이요 주고 싶은 만큼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먼저 얘기하셨던 대로. 예, 알아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대법원 판례는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돼. 이렇게 되지만 송사에 휩쓸릴 가능성이 벌써 느낌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공탁? 변제 공탁해라.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저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사례를 하나 더 말씀해 주시고 이 채권 양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충분하게 이 사례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쉽게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네요. 네네. 자, 마지막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뭐 담보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임차 보증금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양도를 했겠습니까? 사정이 딱한 경우죠. 근데 이제 임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억 5천 받았어. 보증금. 이제 전세가 끝났어.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 집을 사용을 하면서 막 집을 엉망으로 쓰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을 훼손을 했다 예를 들자면 예. 그러면은 내가 이 1억 5천 중에 이 집 수리 비용으로 내가 얼마를 제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받은 만큼 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주는 게 맞냐 아니면 법에 위배되냐? 이걸 먼저 다 채권 양도 들어온 걸 다 주어야 되냐? 네, 그럼 그럼- 나는 이 수리비는 나는 어떻게 해? 그렇죠. 고민이 되겠죠. 임대인이 좀 불만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까, 사회자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예. 수리비 정도는 제하고 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원래 이제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때 거기에는 뭐냐면 임차인이 그 주택이나 뭐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 그다음에 뭐 건물 나갈 때는 상가 같은 건 철거하잖아요, 내용은. 네, 네. 이런 것까지 다 일단 임대인이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채권 가지고 돌려주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은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규정이죠. 네, 그러네요. 그렇지만 임차인의 그 채권자들, 즉 네.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들한테는 불리하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담보랑 이 채권 양도를 통해서 하는 담보는 어떤 게 강하냐? 일반적인 저당권 이런 게 훨씬 강하죠. 네, 네. 임차보증금 네, 네. 어쩔 수 없이 담보로 줄 수도 있지만 거기엔 약점이 있다. 네. 즉 임대인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까지 알고 알겠습니다.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채권 양도는 했지만 예. 결국 임대인도 보호를 해준다 그렇게 이런 해야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실생활에 어쩌면 네. 꼭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그럼요. 네, 알고 그래서 계셔야죠. 그럼요. 그럴 네. 때마다 우리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채권 양도를 하려면 채권 양수 계약서를 분명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무조건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홍길동한테. 그럴 때는 내용 증명으로 하셔라. 네, 네.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채권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일어나는 것은 주택 그 전세 보증금을 채권 양도 양수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네, 네, 이중 양도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때 누구한테 주는지 잘 모르겠다. 임대인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공탁해라. 무조건 웬만하면 공탁해라. 네. 그래서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라. 마라.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좋은 얘기, 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